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임성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네, 오늘은 BMW의 기안급 투어러 두 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대는 K1600GT고 또 한 대는 R160RT입니다. 네, K1600 시리즈에는 4종류가 있는데요. K1600GT, GTL, B 그리고 그랜드 아메리카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나온 GT 버전이 가장 스포티한 버전입니다. 남구 기자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R1250RT 같은 경우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나요? RT는 박스 엔진으로 가지고 있는 1250cc 배기량 총 4가지 종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R160GS가 있고 스포츠 투어러 R160RS가 있고 로드스터 버전의 R160R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 중인 바이크는 투어러입니다. R160RT를 시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종은 BMW 기암급 투어러 2종을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K1600GT 같은 경우는 K160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RT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미지가 있나요? R160 시리즈는 GS를 타보고 지금 RT를 두 번째로 타보게 되는데 뭔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편안한 투어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엔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은 1649cc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이 6750rpm에서 160마력이 발휘가 되고요. 최대 토크는 5250rpm에서 180Nm를 발휘합니다. K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K 시리즈는 원래 BMW 4기통 엔진 라인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K1200 시리즈도 있었고 그 다음에 K1300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4기통으로 네임이 굳혀졌었는데 BMW의 4기통 K 시리즈는 좀 일제 4기통에 비하면 거칠고 좀 둔탁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투어러에 적용했던 뭐 K1300 GT라든가 이런 차들은 편안하긴 한데 엔진 질감이 조금 투박하고 거칠다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었어요. GT에 맞는지 이제 좀 그것이 의문이었는데 K1600으로 바뀌면서 6기통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엔진에서도 유명한 실키6 엔진을 사용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BMW 4기통 엔진보다 훨씬 더 질감이 부드럽고 투어러에 적합하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RT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박스 엔진이 유소가 깊은 엔진이잖아요. 얘는 뭐 100년이 넘었죠. 어떻든가요? 얘는 1250cc고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한 7700rpm 정도인데 최대 토크는 또 6000rpm대에 나와서 45,000, 6,000, 7,000까지 쭉 뻗어나가고 R 엔진은 얘는 시프트 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가변 밸브 시스템이죠. 고회전을 올라가면은 가변 밸브 축이 바뀌면서 고회전에서도 일관된 토크가 발휘되는 설정인데 뭐 여태까지 탄 것처럼 그냥 7,000, 8,000rpm까지도 올라가는 출력이 부드러웠고요. 재미는 있었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다 타봤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저는 RT보다는 K1600 6기통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완성도야 뭐 완전히 무르익어 있는 엔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고 BMW R 엔진이 제가 느끼기에는 밸런스가 딱 잡혀 있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BMW는 얘를 로드스터에도 싣고 어드벤처에도 싣고 투어러에도 싣고 심지어는 1800cc를 만들어서 크루저에까지 싣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워낙에 뉴트럴하고 밸런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딱히 엄청 재밌다라기보단 그냥 무난무난하다. 성능도 괜찮고 고동감도 어느 정도 있고 저회전부터 고회전까지 비슷비슷하고 사실 뭐 색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엔진이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박스 엔진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썼던 엔진이기도 하고 공랭에서 순행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뭐 성격적인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박스 엔진이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출력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변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K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일제 4기통 그런 슈퍼바이크들을 즐겼던 분들도 좀 나이가 들어서 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비슷한 질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도 일단 편하지만 엔진 필링이 4기통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굉장히 촘촘하게 정밀하게 느껴져서 옛날에 느꼈던 그런 고RPM에서의 그런 매끄러운 질감 그리고 앞에서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짜릿한 가속감 맞아요. 그런 것들도 다 느낄 수 있는 여러모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스포티한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K1600G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크고 또 6기통이다 보니까 차체 속이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앉았을 때 약간 위압감이 드는 거는 사실인데 RT는 좀 어땠나요? 저도 처음에 시승차를 받을 때 이렇게 메인 스탠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시트에 앉았을 때 연료 탱크
25리터니까 아무래도 폭이 엄청 크죠. 존재감이 있고 윈드스크린도 너무 크고 계기판도 크고 다 크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안정감을 느꼈냐면은 출발해볼까 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가벼워서 279kg, 280kg인데 그렇게까지 다루기 헤비하진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트보드 800mm여서 저는 발이 잘 닿았습니다. 근데 저속에서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직렬 형태의 6기통이나 되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트에 앉았을 때 일단 시트 높이는 810mm에서 830mm까지 조정이 되는데 시트에 딱 앉았을 때 RT보다는 약간 더 부피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엔진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 있고 또 프레임 위로 리그립을 하다 보니까 약간 더 볼륨감이 있어 보여서 앉은 다음에도 6기통은 6기통이구나 그런 느낌은 들었었는데 근데 핸들을 잡았을 때 상체 포지션은 굉장히 편하고 근데 또 의외로 하체 포지션은 꽤 타이트했어요. 약간 좀 달리고자 하는 그런 스포츠 성향이 좀 느껴졌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도 하울이 달려있는 스포츠 네이키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상상했던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럭셔리한 투어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종 모두 프론트 서스펜션이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텔레스코픽 포크인데 얘네들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서스펜션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조향이랑 충격 흡수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먼저 R1250 RT부터 설명드리면은 이 친구는 텔레레버라는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텔레스코픽 포크가 있고 그쪽에서 암이 하나가 뻗어나와 있고 이쪽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선 충격 흡수를 하고 이쪽에서는 조향을 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핸들바에 느껴지는 진동이나 요철을 넘을 때 조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R1250 GS가 어드벤처로서 그리고 R1250 RT는 투어러로서 승차감을 엄청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R1250 RT와 다르게 K1600 시리즈는 또 어떤 서스펜션 구조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R1250 RT에 적용된 텔레레버라는 서스펜션 어떻게 보면 다음 진화형으로 개발된 게 듀오레버라는 서스펜션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두 가지 역할을 완전히 분리시켰던 것에 의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향과 충격 흡수 기능을 분리를 한 건데 텔레레버보다 듀오레버는 한층 더 발전된 구조로서 조향과 충격 흡수를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텔레레버 시스템의 부피도 혁신적으로 줄여서 차체에 들어가는 공간도 훨씬 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향과 충격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빠른 선회력이나 응답성을 요구하는 스포츠 바이크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형 크루저나 투어러 같은 안락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이크에 적용하는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은 훨씬 반응이 민감하고 라이더가 받아들이는 피드백 자체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 텔레레버라든지 이런 듀얼레버 시스템은 BMW가 자랑하는 승차감을 중시하는 그런 바이크에 딱 맞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제일 아마 그 차이를 느끼기 좋은 거는 풀브레이킹을 갑자기 했을 때 이게 무게가 원래 앞으로 확 쏠려야 되는데 그 느낌이랑 약간 다르게 아마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K1600 GT 같은 경우는 중량이 340kg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풀브레이킹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듀얼레버 서스펜션 덕분에 풀브레이킹을 해도 차체가 깊숙이 가라앉지 않고 조향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얘기도 좀 해볼까요? 브레이크는 여태까지 저는 BMW 모터사이클을 시승하면서 브레이크 성능, 즉 제동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스쿠터마저. 얘는 지금 320mm 더블 디스크랑 뒤에는 276mm 싱글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살짝만 잡아도 바로바로 딱딱딱딱 멈춰쓰고 통합형 ABS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리어 브레이크나 프론트 브레이크 압력을 분산시키고 ABS도 각기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IMU 관성 측정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링 ABS도 다 지원이 되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BMW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브레이크 시스템의 차이는 일단 K1600 GT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공격적인 포지션에 맞게 프론트 브레이크는 굉장히 강한데 리어 브레이크는 살짝 말랑하고 좀 푹신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바이크도 앞에 제동력을 많이 힘을 쏟기 때문에 뒷 브레이크는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팅이 거의 그거와 닮아 있었고 제가 RT를 바꿔 타봤을 때 제일 차이를 크게 느낀 거는 RT 같은 경우는 뒷브레이크가 일반적인 네이키드나 투어러나 크루저 바이크 같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락도 더 잘 되고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익숙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리어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더라고요. 웬만한 감속은 리어 브레이크로 거의 다 끝내고 프론트는 멈춰 쓸 때만 살짝살짝 썼거든요. 얘가 워낙에 민감해요. 브레이크 레버가 지금 옵션 719 파츠인데 브레이크 레버가 너무 가볍고 너무 잘 눌려서 살짝만 잡아도 콱콱 잡혀요. 콱 디스크가 물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진짜 지그시 살살 사용했고 리어 브레이크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아마 두 차량의 이런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브레이크 시스템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편의 장비.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통합 ABS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까지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전동식 윈드스크린이랑 열선 시트, 열선 그립 그리고 동승자 시트 열선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옵션 719 차량에는 ACC,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키리스 시스템도 빠져 있고 이게 왜 그러는가 좀 여쭤봤는데 들어오는 차량마다 옵션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일단 R120 RT는 그 정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K1600 GT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옵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나 되는 커다란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라고 불리는 키리스 라이드 시스템, 업다운 퀵시프터, 도난 방지 장치, 엔진 가드와 LED 안개 등까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LED 라이트는 당연히 풀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 적응형 코너링 라이트, 그리고 가속 감속에 따라서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기본적으로 64리터나 되고요. 전동 윈드실드도 달려 있고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트레이, 그리고 자체적인 환기 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서는 출발할 때 미림을 방지해주는 힐 컨트롤 어시스트가 달려 있고요. 공기압 체크 시스템, 그립 히터, 시트 히터도 물론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오디오 시스템도 이전 모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서 듣기 좋은 음질을 내준다고 합니다. 얘는 열선 시트랑 열선 그립이 따로 버튼이 없어요. 이 조작부에. 이게 기안급 투어런데도 버튼이 상당히 적은데 열선 시트랑 열선 그립은 어떻게 키냐. 메뉴 들어가가지고 항목 찾아가지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의 메모리 시트처럼 여기에도 메모리 버튼이 있습니다. 1, 2, 3, 4. 지금 설정이 1번은 열선 시트, 2번은 열선 그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누를 때마다 단계 조절이 돼요. 총 5단계로 조절이 되고 끄려면 5번 눌러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윈드 스크린도 저는 사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일단 얘는 사이드 디플렉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윈드 스크린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윈드 스크린이 이렇게 큰 투어러는 처음 타본 것 같아요. 가장 낮췄을 때도 목 정도에서 바람이 끊겨요. 그래서 헬멧 상단 벤틸레이션으로는 바람이 들어가고 가장 높이면 바람이 아예 안 들어와요. 게다가 얘 페어링도 커가지고 정측면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없어요. 느낄 수 있는 바람은 달릴 때 옆에서 바라오는 바람. 주행풍은 진짜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차를 가지고 그냥 가볍게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오픈 페이스 헬멧을 쓰고도 눈이 시렵거나 전혀 그러지 않을 정도로 윈드실드 자체가 사이즈가 크고 높이도 충분해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같이 더운 여름 날씨에 오히려 방풍이 너무 잘 되면 좀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앞에 있는 이 리플렉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가슴 쪽으로 좀 바람이 온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는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RT는 없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워요. 겨울에는 아마 RT가 더 따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뭐 두 개 다 지금 앉아서 타봤는데 작년에 시승했던 R160 RT 검정색에는 파이프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얘는 지금 세퍼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포지션이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약간 어정쩡했어요. 오히려 K1600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고 K1600이 조금 더 상체 쪽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 하지만 어디까지나 얘랑 비교했을 때 약간 적극적인 느낌이었다는 거지 얘도 상당히 편합니다. 앉았을 때 이 정도? 근데 약간 애매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 포지션에서 약간 팔꿈치 두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면 약간 불안하고 이게 조향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깨가 축 내려간 느낌이 있어서 어정쩡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푸스텝도 뭐 적당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스포티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K1600 GT를 시승을 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진 폭이 좀 있다 보니까 포지션이 RT보다는 약간 좀 널찍하고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크다던가 아니면 좀 체구가 크신 분들은 RT보다 오히려 GT 쪽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체격에는 사실 이게 약간 크기는 합니다. 근데 차체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무속을 달리거나 아니면 장거리를 갈 때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징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3,310만 원인데 얘는 지금 옵션 719 커스텀 차량이거든요. 모토라드 온라인 샵에 들어가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가격은 4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4,100만 원이었나? 그 정도 하는데 지금 옵션 파츠가 상당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데칼이 들어가 있고 이 자체적인 도장면도 화이트인데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일반 화이트 모델은 펄이 없어요.
완전히 순백색이어서 얘는 약간의 아이보리 느낌도 조금 있어요. 어두운 데서 보면. 그런 게 좀 다르고 이쪽에 핸들바 밸런스, 절삭 레버, 엔진 헤드 케이스, 오일 리저버 캡, 그리고 이쪽에 크롬 실드도 들어가고 시트도 달라졌어요.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브라운 시트인데 이쪽 컬팅도 고급스럽고 재질도 고급스럽고 이쪽에 RT라고 자수 들어가 있는 것도 고급스럽고 상당히 푹신푹신해요. 약간 탱탱볼 같은 느낌? 엄청 푹신푹신해서 착자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장시간 달릴 때도 엉덩이가 베기지 않을 것 같아요. K1600RT 같은 경우는 이 시승차의 가격은 4,050만 원이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천만 원부터라고 나옵니다. 이 컬러는 블랙스톤 메탈릭이라는 컬러고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컬러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적용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BMW 모터스포츠의 그 흰색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는데 이 GT 성향은 아무래도 약간 스포츠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타본 K1600GT와 R1250RT의 비교 시승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느꼈던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기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 시승을 하게 됐는데, 먼저 R110RT는 탔을 때 사실 흠잡을 부분이 없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데서 느껴지는 매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핸들링도 너무 가볍고 저속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핸들링이 코너링에서도 조금만 하중 이동을 해도 너무너무 잘 움직이고, 게다가 브레이크 성능 좋고 출력도 괜찮고 편의성도 탁월하고, 게다가 장거리 때 전혀 피로감도 없고 다 좋은데, 저는 엔진이 몇 번 경험을 해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째는 맛이 없는데 얘는 째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고민을 하자면은 저는 K1600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박스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2기통 특유의 그런 토크감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차체 무게가 좀 가벼웠을 때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 R1250RT 같은 경우는 차체가 좀 무거운 투어러인데 같은 엔진을 넣다 보니까 가뜩이나 약간 고출력 지향으로 박스 엔진이 바뀌면서 저속 토크가 좀 끈끈한 점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점이 순행화되고 또 무게가 더해지면서 약간 더 약하게 느껴져서 옛날 같은 여유라기보다는 약간 좀 빨리 달리는 그런 고급 투어러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 K1600GT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타고 오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부유한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주말에 짧게 굵게 즐기는 그런 스포츠 투어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하겠지만 레이서 레플리카나 이런 차들처럼 허리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째는 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녹아있는 투어러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스포츠 투어러지만 굉장히 고급화시킨, 어떻게 보면 바이크로 쳤을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고급지게 잘 만들어진 그런 투어러라는 생각을 했고요. R1250RT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밸런스에 가장 중심을 둔 정말 잘 만든 그런 투어러의 정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밸런스가 진짜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특출나지도 않고 뭐 하나 모자란 부분도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K1600이 재밌어요. 얘는 약간 저속에서 울컥이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있었어요. 1단에서 밑에 시킬 때 한 2000에서 4000 올라갈 때 덜덜거리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저속에서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고속에서는 째고, 얘는 고속에서는 약간 쥐어짜고, 저속에서는 약간 울컥거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 엔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R1200R이었다면 무게가 훨씬 가벼웠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털털거리는 것도 좀 덜했을 텐데, 무게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런 단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딱 그렇네. R9T도 사실 그걸 이해하고 타거든요. 맞아요. 클래식이니까. 근데 얘는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K1300R이라고 굉장히 근육질로 생긴 로봇같이 생긴 그런 바이크가 있었는데, 1600cc 6기통 엔진을 가지고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 스타일의 네이키드 바이크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 만들어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까지.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유익한, 올바른 비교 시승을 기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이커들의 임성진이었습니다. 임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